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이내 책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이내 책방입니다. 하루를 쉬었나 이틀을 쉬었나 잘 모르겠네요. 네, 뭐 원래부터 계획 같은 거 잘 안 세우고 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어제는 뭐 하느라 안 했지? 뭐 어쩌다 보니까 안 했고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 될 것 같아서 안 했고 오늘은 기타를 좀 이렇게 쳐보려고 기타를 잡았어요. 라디오를 할 생각은 없었고 근데 기타가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예요. 버징이 좀 심해가지고 비가 와서 그런가 아무튼 기타 수리점에 한번 가야겠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기타를 통기다가 되게 오랜만에 나의 단어들이라는 노래를 불러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녹음해가지고 라디오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급하게 녹음을 시작하였답니다. 뭐 잠깐 고민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이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던 대로 해야죠 뭐. 근데 제가 좀 추가하고 싶은 게 이제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면 제가 어쨌든 낭독에 그 보내주신 글로 청취자가 보내준 글을 낭독해 보는 건 어떨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요즘 다 뭐 스마트폰 쓰시니까 직접 녹음해서 메일로 보내주셔도 그거를 이제 넣어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괜찮은가요? 이 뭐 아무 룰도 없고 대본도 없고 없어가지고 그냥 막 얘기하고 있는데 좀 한계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글로만 낭독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또 인터랙티브한 게 또 좋으니까요. 나누고 싶은 구절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여기 밑에 메일 주소를 남길게요. 이내 책방에 메일 주소 있거든요. 그리고 나 내 목소리로 보내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은 그거 이제 음성 파일로 보내주셔도 제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리고 뭐 내친김에 그 조만간에 노래도 누가 보내주면 싣고 싶은데 제가 이제 몇 명 떠봤더니 또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이거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로 진짜 그냥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송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저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뭐든지 그냥 아님 말고 하는 게 또 그렇게 막 쉽진 않아요. 그쵸? 이것도 좀 일종의 능력이라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아무튼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또 주말에는 쉬던지 아니면 뭐 규칙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반, 그 다음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마음 반, 두 가지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내킬 때 한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쉬는 날을 정해놓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아무래도 내킬 때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약간 또 규칙성이 또 없어지잖아. 참 어렵네요. 네, 아무튼 그 어려움을 남긴 채 뭐 어쨌든 일단은 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낭독은 전에 읽다가 말았잖아요. 제가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그 부분 뒤에 또 좀 읽어보고 노래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단어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돌아온 이내 책방 라디오 입니다. 어쨌든 낭독 지난 화에서 제가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사사키 아타루의 책을 앞부분 좀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뒤를 이어서
읽다가 또 배터리 문제라든지 제 목 상태라든지에 따라서 멈춰 볼게요. 21페이지 소제목이 정보를 모은다는 것은 명령을 모으는 일이다 라는 이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이나 정보라는 게 이토록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쇠약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거의 없는 부유하지 않은 지역인 도호쿠 지방에서 태어났고 저 또한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입니다.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이런 사고를 전제하고 있는 사상이나 비평 방법에 당시에는 아직 희미했다고 하더라도 생생하게 위화감을 느꼈던 것은 그런 탓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신에 도달하기 위해 지식과 정보를 얻지 않으면 안 되고 매일 최신의 정보로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겁에 질린 강박관념에는 사실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아를 지향하며 모든 것의 환상 아래 살포되어 있는 정보를 악착스럽게 긁어모으는 것. 그것이 뭐가 될 것인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질 들레즈의 강력한 말이 있습니다. 타락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정보 자체가 타락한 것이다 라는. 하이데거도 정보란 명령이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명령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보를 모은다는 것은 명령을 모으는 일입니다. 언제나 긴장한 채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누군가의 부하에게 또는 미디어의 익명성 아래 감추어진 그 누구도 아닌 누군가의 부하로서 희희낙낙하며 영락해가는 것입니다. 멋지네요.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자신이 옳다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자신이 틀리지 않다고 믿을 수 있을 테니까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상, 비평, 학문, 지식이나 정보를 둘러싼 이런 분야에서는 두 가지의 전형적인 형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을 비평가라고 부르고 다른 한쪽을 전문가라고 부릅시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과학이나 심리학적인 지식을 그것도 위에서 강림한 것 같은 그런 지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비평가들은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 무엇에 대해서도 재치 있는 코멘트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초조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한 가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환상에 매달립니다. 결국은 둘 다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환상에 대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분석가 자크 라캉이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캉 자신의 말을 빌리자면 가장 비참한 향락인 팔루스적 향락이 말이죠. 다시 말해 자신을 하나의 우뚝 솟은 전체의 모습으로 제시하려는 향락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하려는 비평가와 하나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하려는, 즉 미리 누군가에게 지정받은 칸을 하나하나 주의 깊고 빈틈없이 칠하려는 전문가는 모두 결국 자신을 완벽한 전체성을 가진 우뚝 솟은 만능인으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둘러싼 향락에 취해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들은 전체주의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캉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런 향락을 철저하게 상대화하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이전에 낸 저서 야전과 영원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라캉은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에 대해 모든 것을 이라는 욕망은 결국 팔루스적 향락으로 귀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실 그것은 과격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며 아무것도 산출하지 않는 방종한 안일함에 푹 빠진 향락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꼴사납게도 정보에 토실토실 살이 찌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비평가가 될 것인가, 초라하게 자기 진역에 틀어박혀 삐쩍 말라가는 전문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각 자리에 어울리게 그 두 개의 가면을 재빨리 교체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가면의 솜씨 좋은 교체에 속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전문 분야를 자신이 만들어버리는 수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평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새롭게 나온 것을 자신은 전문적으로 알고 있다고 비평가가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최악의 방식으로 자폐하고 자신의 시야가 좁아진 것도 깨닫지 못한 채 그 닫힌 세계 안에서 뭐든지 설명할 수 있는 전지전능함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보입니다. 비평가인가, 전문가인가, 새로운 신세대를 멋대로 휘두르는 비평과 전문성의 최악의 결탁인가. 지혜에 종사하는 한 우리에게는 이렇게 빈약하고 왜소한 선택지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라는 시대에서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명령 같은 거 모른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알 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걸까요?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진 걸까요? 그것이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아래로 계속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해도 그런 정보라는 먹이를 계속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가축 같은 꼬락선 위에 계속 굴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는 없는 걸까요? 오만한 비굴함을 초래하는 자신을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취태에 계속 빠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걸까요? 거절할 수는 없는 걸까요? 설사 그 거절이 릴케의 나는 잘못한 것이 아닌 게 아닐까? 라는 외침과도 비슷한 절창으로 통하는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을 택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해진 것일까요? 불가능하지 않다. 그럴 수는 없다. 그것은 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상하네요. 어쩐지 결연한 듯이 들리고 마는 것 같네요.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조금도 멋진 게 아닙니다. 전문가로부터 무시당하고 비평가로부터도 무시당합니다. 저놈은 아무것도 몰라 라고 말이죠. 두루 살피는 것이 좋다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알고 있다는 것에도 가치를 두지 않고 정보를 차단합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명령을 듣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따르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명령이라는 것은 들을 수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다른 누군가의 정보를, 즉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으로부터의 명령은 자기가 바꿀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신이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확실한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지도 없이 이국의 숲을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툭툭 부러지는 소리를 불안한 마음으로 들으며 문득 숲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날아오르는 새들의 날갯짓에 허둥댑니다. 창피하고 어쩐지 불안하며 한심합니다. 하물며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요컨대 다른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죄책감 비슷한 것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한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누구나 그렇게 해온 것처럼 말이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얼핏 어이없고 미덥지 못해 보이는 이유가 어떤 사정권을 갖는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하게 될 일련의 이야기의 일관된 주제가 되고 나중에 저절로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저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만 말해두겠습니다. 글쎄요, 다양한 사람의 책을 들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역시 니체입니다. 우선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란 오늘날에도 아직 가능할까? 이미 알려져 있는 사항의 분량이 너무 방대하지 않을까? 그가 양심적일수록 그가 모든 것을 시야에 넣는 것은 전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게 아닐까? 그의 최고 시기가 지나버린 뒤늦게나마 라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겠지만 그 경우 적어도 그는 상처투성이고 변질되고 타락해버렸을 테니 그의 가치 판단에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다. 반대 경우에 그는 한 사람의 딜레탕트가 될 것이다. 그는 주위에 무수한 안테나를 둘러치고는 있지만 그 대신 커다란 파토스를 잃고 자신의 존엄을 잃는다. 즉 자상하고 선량한 마음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이미 사람들을 지도할 일도 없고 지휘할 일도 없다. 만약 그가 그것을 바란다면 그는 명배우가 일종의 알렉산드로 디 칼리오스트로 같은 철학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알렉산드로 디 칼리오스트로는 이탈리아의 여행가이자 사기꾼으로 신비주의자이자 연금술사였던 주세페 발사모의 별명이다. 옴기니. 물론 제가 말해온 비평가 전문가의 대비와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두 철학자의 모습은 완전히 겹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시야에 넣고 무수한 안테나를 둘러쳤다는 표현이 역시 하나와 모든 것을 둘러싼 수척해진 향락을 또렷이 보여준다고는 말할 수 있다고 해도 그는 철학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보다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구절에 담긴 오래오래 허공에 토해진 것 같은 고통스러운 탄식을 우리는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의 이 탄식을 그로 하여금 다른 돌파구도 찾을 수 없게 하는 이중의 막다른 골목을, 이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나는 타락과 존엄의 상실을 당당히 감득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가 다름 아닌 바로 그가 이 둘 사이를 빠져나가 저편으로 갈 수 있었던 소수의 철학자 중 한 사람, 아마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일 테니까요. 너무 다급하게 진짜 핸드폰 꺼지는 줄 알았어요. 거의 광속으로 또 배터리가 떨어지면서 한 4%, 3%, 2% 이렇게 되는데 요 단락까지는 읽고 싶어가지고 엄청 급하게 낭독을 해서 들으면서 뭔가 쫓기는 기분이시진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재밌게 읽었어요. 명령은 그러니까 정보는 명령이고 그 수많은 명령들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근데 사실은 없으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난처해지게 되죠. 맞아요. 그 문학이 종말을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비평가들에 대한 반발심으로 이 책을 썼다고 알고 있거든요. 뭔가 어디선가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네, 진짜 흥미진진한 책이라서 끝까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추천드립니다. 혹시 안 읽으셨다면 도서관 이제 곧 다시 열지 않을까요? 빌려서 한번 보시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오늘 읽은 부분 중에서는 이제 뒤로 갈수록 그 상황에서 자기는 책을 읽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거의 평생을 책을 읽겠다고 다짐을 하고 실제로는 잘 안 읽어져가지고 맨날 방황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읽고 싶다, 읽어야겠다는 거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낙관적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하고 다시 찾아올게요. 조만간의 노래. 오늘은 2집 앨범에 수록된 나의 단어들 불러볼게요. 무릎 위로 떨어진 동그란 햇살 문득 어딘가로 나를 데려가네 라라랄라 라라라라 라라랄라 라라라라 그 밤의 온도 스며든 비밀 훔쳐봤던 눈빛 엿들었던 콧노래 어깨 위로 떨어진 세모난 바람 문득 어딘가로 나를 데려가네 라라랄라
어긋난 순간 짓궂은 우연 사라지는 것들을 그리워하는 뒷모습 순간으로 깃든 모든 이들과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 고마워 모든 것이 사라져도 기억만은 사라지지 않아 모든 것이 사라져도 기억만은 사라지지 않아. 네, 하루 쉬고 돌아온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오늘도 좀 길어졌네요. 낭독을 길게 했더니. 네, 같이 나누고 싶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출처랑 같이.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로 녹음해서 보내주시고 싶으면 핸드폰 녹음 파일로 해가지고 한번 보내봐 주세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산은 비가 많이 왔어요. 낮에는 흐리기만 해서 이제 15,000보 걸으러 나갔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거의 한 집까지 한 15분 정도 남겨놓은 지점에서 이제 걸어 다니니까 갑자기 번개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 짧은 순간에 진짜 엄청나게 비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한 번씩 그렇게 비를 엄청 맞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만 좀 무섭긴 했어요. 밤에 천둥 번개가 치는데 혼자 걷고 있으니까 조금 무섭긴 했는데 그래도 네 그랬거든요. 계신 자리에서 어떻게 또 하루 쉬었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지내셨을지 모르겠는데 또 우리는 언제든 어떻게든 기어이 다시 시작해야 되죠. 아무리 망했어도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해봐요.